안녕하십니까. 영어정보의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동명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든 걸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해석 연습이 나오니까요. 이 문장을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동명사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회화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요, 여러분. 자, 이게 어제도 잠깐 배웠지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나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몇 가지 빼놓고는 그냥 예를 들어 뭐 continue가 나오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continue to act 뭐 이렇게 continue to act 뭐 계속해서 행동하다. 보다 continue acting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continue acting도 상관없고 continue to act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경우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굳이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동명사만 정말 얘는 동명사만 동사로 취해 목적으로 취해 하는 동사들만 어제 잠깐 나왔지만 뭐 deny라든가 뭐 그쵸 뭐 저 뭐니 finish라든가 mind 특히 enjoy 이런 것들 또 dislike 싫어하다 좋아하다의 반대말이죠. 싫어하다라는 그런 말이라든가 몇 가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escape도 그렇고요. 네,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렇게 투부정사를 주로 쓰고 그다음에 투부정사, 형용사, 아니 그 동명사 같이 써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 연습 1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동사를 딱 이제 찾아야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자, 이건 안 봐도 지금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동명사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지금 이렇게 동사 앞에 바로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명사라는 얘기죠. 즉, being alone,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는 것. 자,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은 뭐 없이, feeling alone. 자, being alone하고 feeling alone하고는 다른 거죠. being alone은 정말 혼자 있는 거고요. feeling alone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즉, 외로움을 느끼다, feel alone. 외로움을 느끼다 해서 feeling alone이 된 거죠. 자, feeling alone. 외로움을 느끼는 것 없이 혼자 있는 것은 한 다음에 여기까지 주어가 됐고 비동사 이지가 나와서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이형식 문장이구나 하고 나오겠죠? 이다, 뭐다? 하나의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뭐뭐의 하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나가시면 돼요. 하나의 greatest experience of life. 자, 하나의 참 대단히 좋은 이란 뜻이죠. greatest. 이때는 그렇게 돼야 되죠. greatest experience of life. 자, experience. 자, 경험이야. 가장 좋은 경험이야. 하나의 가장 좋은 경험이야. 인생에. 그리고 어 그는 한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당연히 동사가 나오고 요게 이제 진짜 동사라는 얘기죠. 자, 아, 그는데 얘가 얘라고 그랬죠? 근데 걔는 누구야? 이렇게 practice 하다죠? 원래 하다. 실제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를 수행하는 거, practice. 그쵸? 네. 이거를 이제 연습하다도 물론 있죠. 하지만 practice를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실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란 얘기죠. 네. 자,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쵸?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로움은 없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거. 그렇죠? 즐기는 사람은 그 뜻이죠. 그러니까 네, has acquired. 자, has acquired. 자, require는 요구하다죠, 여러분. require 다음에 동명사도 또 많이 오죠. require 뭐를 필요로 한다. 뭐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아니면 저기 수동태로 be required to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가고요. be qualified to 뭐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자, 뭐 entitled to 이렇게 또 나가고 뭐 말 자격이 있어. 뭐 하는 것이 요구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who practice it 한 다음에 자, 여기 동사가 나왔는데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나온 거죠. 그냥 이때는 뭐라고 했죠? 그냥 하다, 했어.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머릿속으로 해왔어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했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he who practices it 한 다음에 해서 acquire 하면 그는 얻은 거야. 뭘 얻은 거야? 얻은 거니까 obtain이죠. obtain. 그러니까 획득하다 비슷한 거죠. 똑같다. 얻다니까요. acquire가 획득하다, 얻다니까요. 그쵸? 네. 자, require는 요구하다. inquire는 뭐예요? inquire. 질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를 그렇게 연관돼서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쵸, 여러분? 네. 자, 뭐를 획득한 거야? 뭐를 획득한 거야? 뭐를 얻은 거야? 이렇게 무한하게. 자, 이건 뭐 끝도 없는 리미틀리스의 뜻이니까요. 무한하게. 이렇게 무한하게 가치 있는,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됩니다. 매우 가치 있는 possession. possess는 뭐죠, 여러분? possess는 굉장히 중요하죠. possess는 소유하다죠. possess. 자, 소유하다인데 possession이 됐으니까 소유죠. 소유. 그쵸? 여러분 이게 소유인데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배웠지만 배웠죠. 그 overseas 말이죠. 외국 해외에라는 원래 이제 그게 부사도 되고 명사까지 되거든요. 그게 해외. 그러니까 work overseas 그러면 해외에서 일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work in overseas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외국에서 온 거야 할 때는 from overseas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명사로 쓰인단 말이죠. 이때 overseas possession 하시면 뭘까요? overseas possession 하면 뭐죠? 외국에 있는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소유, 부동산,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에는 소유, 국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국에 국가 소유의 땅이 있다는 얘기죠. overseas possession 하면. 그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possession은 일종의 재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소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뜻이죠. 그쵸? property하고, 이제 뭐니 좀 비슷한 개념이죠. 포세스 이때 포세스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자, 이때 obsess라는 게 있죠. obsess. 집착하다. 집착시키다죠. obsess니까. he obsessed me 그럼 나를 집착시켰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be obsessed with 그러면 뭐죠, 여러분? obsessed with 하면 걔는 굉장히 집착해. 누구누구한테 굉장히 이렇게 obsessed with 하면 be obsessed with 하면 걔는 존한테 굉장히 집착해. obsessed.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obsessed. 굉장히 obsession. 이건 집착이죠. obsession. OB죠. 자, 알고 계시고요. 비슷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문장에서 활용이 됐죠. 어떻게? 지금 주어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할 때 그 명사를 그냥 목적어라고 한다. 전치사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냥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하는데 투부정사 절대 못 온다. 어제 제가 이제 투부정사하고 그거 차이점을 뭐가 이제 구별되느냐, distinction이냐라는 거 비친 그 뭐니 그 제른도하고 그다음에 투부정사하고 그거를 이제 할 때 제가 했죠. 자,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having a fine library. 이 library는 도서관의 fine이니까 뭐죠? fine. fine은 또 약간 섬세한이라는 또 있죠. 그쵸? 자, fine.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걸 보통 fine이라고 하죠. fine. 그죠? fine. 자, 파인 트리는 뭐죠? 소나무죠. 파인 트리. P죠. P-I-N-E 할 때 파인.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fine library니까 뭐겠어? fine library니까 좋은 도서관, 아주 훌륭한 그 서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난 같다 해서 자, 이렇게 삼형식 문장에서 동명사가 나온 거죠. 이렇게. 자, 갖는 것은 doesn't prove. 자, doesn't prove이니까 뭐를 증명하지는 못해. 뭐를 증명하지 못해 한다면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 거죠. prove는 당연히 삼형식 동사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대절이 오면 오형식 형사로 대부분 다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doesn't prove that 이렇게 나왔어요. doesn't prove its owner. 자, owner는 소유자죠. owner는 소유자니까 뭐 이렇게 파이널 라이브러리를 가진 이 오너는 has 자 마인드 마음이나 또 정신이나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한 마음을 정신을 가졌어. 어떤 풍부한 이렇게 이제 지금 뭘로 이렇게 되면 수동태 문장이 되면 이게 과거 문장이 됐죠. 이렇게 지금 이 대절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으로 끝났어요. has니까요. 그쵸? has니까 얘가
준사역동사가 아니면 대부분 삼형식으로 거의 끝난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동사가 나왔다, 해스가 삼형식 끝나면서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것들은 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형용사. 뭐 풍부한이죠. 풍부한. 어, 뭘로 인해서 풍요로워진. 풍요롭다는 얘기니까 풍요로움에 이리가 붙어 풍요로워진. 뭐 책에 의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doesn't prove. 그거를 증명하지는 않아. 음. 자, 알 수 없어. 그 뜻이죠, 여러분. 자, 네, 맞습니다. 자, prove. 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prove. 이건 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 많이 쓰이고. We can prove 뭐 우린 증명할 수 없어. why 그게 뭔지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니까 또 이제 반드시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건 꼭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이렇게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증명하다,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쓰였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is prove nothing more than 이렇게 나왔어요. nothing more than은 no more than이랑 거의 비슷하죠. only로 하시면 돼요. only. 왜냐하면 뭐뭐보다 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nothing이니까요. nothing이니까 더한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죠? is proof. 그러니까 그냥 이것보다 이 지금 된 이하보다 더한 더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뜻이니까 그냥 not only로 하시면 돼요. 단지 이렇게 그냥 only로 표현을 해라. only 이렇게 하셔도 돼요. only. 자, 그러니까 좀 자기가 약간 좀 유창하게 이 프론트 한 스타일로 영어를 이제 구사하실 때는 뭐 no more than 상관없고요. 그쵸? 네.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디테일하거나 강조거나 그런 뜻이죠. 자, 이 prove nothing more than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증명하는 거야가 되는 거죠. 뭐를 증명하는 거야? 데디아를. 자, 삼형식 문장이 나온 거죠. It prove that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부사 형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마냥 모르겠으면 직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많이 쓰이니까 그냥 only로 알고 계셔라. No more than. only다. only.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증명해 그가 또는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와이프가 대절에서 이게 주어고 이제 동사 나왔는데 이 형식 문장인 거죠. 대절이. 자, 부유해 뭐 할 정도로 이렇게 인합투가 그다음에 이렇게 인합투가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할 정도로 이렇게 부유하다는 것만 증명하는 거야, 단지. 자, 그것들을 살 정도로 네, 이렇게 enough to 뭐 할 정도로 enough to 이때 뭐 I'm afford 할 때 afford라는 거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당하다라는 뜻이 많이 포함이 돼요. 어떤 돈이나 어떤 여유나 능력을 감당할 때 afford가 나오니까요. afford. 뭐뭐 할 감당 있어? 라고 할 때 보통 afford를 많이 써요. afford를. 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인하프트는 이때는 이제 뭐 우리가 투부정사 하면서 충분히 배웠고요. 자, 이때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자, 프로브죠. 네. 자, 3번입니다, 여러분. I told him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게 끝났고 그에게 얘기했어. 얘가 애게가 됐으니까 보통 이렇게 사형식 문장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즉, 사형식이나 오형식은 이렇게 절로 오면 하나가 센텐스식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뭐니? 그 사형식, 오형식 상관없어. 에게 을 이렇게 되고 내가 을 뭐 이렇게 내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ask나 told처럼 ask도 다 쓰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형식, 오형식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절로 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자, 나는 얘기했어. 그에게 뭐를 나의 눈이 대절에서 여기까지 동사고 자, 이형식 문장이죠. 나의 눈이 weak는 뭐죠? weak. 약해서 나의 시력이 약해서 이런 뜻이죠. 약해서 weak는 악하다는 얘기죠. WICK가 되면 악한 거죠. which가 이제 마녀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and 그리고 또 다시 대절이 또 이어졌죠. 이렇게 I told him
that 이렇게 A를 얘기하고 that B를 또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시험 형식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이때 therefore는 그러므로인데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therefore I had to wear dark. I had to wear dark glasses. 이렇게 나오겠죠. dark glasses는 뭐죠? sunglasses가 되는 거죠. sunglasses. 네. 나는 그래서 뭘 눈이 약해서 한 다음에 so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so so I had to wear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dark glasses를 쓴다고 그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n으로 이렇게 다시 문장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I had to 나는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해. 그러니까 나는 꼭 안경을 써야만 해. 저기 뭐니 선글라스를 써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음. 자, Your Eyes Only라는 007 영화가 있었죠. Your Eyes Only. 그게 뭐죠? Confidential이죠. 극비라는 얘기죠. Secret 그 문서 다큐멘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뭐니 그 secret이 되는 거죠. confidential도 기밀인 거죠. 기밀이 되는 걸 Your Eyes Only, for Your Eyes Only 이렇게 나오죠. 너만 봐라 그 뜻이죠. 너만 봐라. 자, 보시면, 그렇고요. 그 다음, 자, 그러나, with my black glasses. 나의 이런 선글라스를 내가 끼고 이 뜻이에요. 그냥 with my black glasses. 이렇게 하시면 그냥 돼요. 어, 껴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분사구문 배웠죠. with 다음에 이렇게 저기 뭐니, 이렇게 뭐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어, 의미상의 주어 한 다음에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was able to 이렇죠. 자, can이죠. 나는 뭐 할 수 있었어. 뭐 할 수 있었어? inspect. 자, 나는 그렇게 꼼꼼히 보는 걸 인스펙트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에서 뭐 인스펙터, 뭐 감독자, 그러니까 꼼꼼히 이렇게 보는 걸 보통 인스펙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크루티나이즈가 되는 걸 스크루티나이즈. 그러니까 그것도 꼼꼼히 세세하게 살피는 거를 보통 스크루티나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영어에서 스크루티나이즈 절대 있지 뭐 좀 어려운 단인데요.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스크루티나이즈. 이건 정밀하게 검사하다는 뜻. 스크루트 많이 나와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쓰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look into가 있죠. look into 살펴보다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다. investigate가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자,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inspect the whole apartment with, 자, whole apartment니까 뭐죠? apartment니까, 전체 이런 아파트먼트 주택을, 이렇게, 내가 감시할 수 있었어.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었어. 뭐 없이. 자, 이렇게 나왔죠. 전치사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제 우리가 배웠죠. 그가 알아차리는 거 없이 his notice 이게 아주 좋죠.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의미상의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알아놓으면 삼형식 문장으로 오형식 문장을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지금 전치사가 나왔는데 결국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절을 못 만든다는 거, 절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전치사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형식을 만들어주는 거. 문장의 오형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셨지만, 자,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삼형식 문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전치사는. 특별한 경우를 except나 뭐 in이라든가 in that이나 except that 이렇게 빼놓고는 절대 대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절을 만들려고 할 때 투부정사는 당연히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동명사로 쓸 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삼형식 문장이 동명사로 나와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받았을 때는 거의 오형식 문장이 쓰여요. 그 문장의 오형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말 그가 알아차린다는 얘기를 보는 거니까. 이제 본다는 노티스는 알아차린다는 뜻이 강하죠. 네, 그쵸? 네. 자, 노티스, 우리가 노티스 통보, 공지 이렇게 나갈 때, 그걸 노티스라고 또 알림장, 그쵸?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니까 그가 알아채는 거 없는 거야. 뭐를? 움직임. 어떤 움직임? 나의 눈의 움직임, 눈동자의 움직임을
알아채는 것 없이 난 아파트를 볼 수 있었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봤고 그는 나의 이런 눈동자를 난 눈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없었어. 음, 그렇지? 네, 그렇죠. 아니면 그는 나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서. 네, 이렇게 부사로 나올 때는 전부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쵸? 네,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네, 맞습니다. do without은 뭐예요? 없이, 뭐뭐 없이 살다가 되는 거죠? do without은 뭐뭐 없이 살다. 그쵸? do without, 뭐뭐 없이 살다. 자, 자, 4번이요, 여러분. 자, father is of the opinion. opinion은, 자, 이건 의견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어몽, 뭐 이렇게 갖고 나온 수능이 이제 제가 풀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어몽 이렇게 나오고, 오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인데, 그러면, 아버지는 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네. 그걸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브 플러스 뭐니 명사는 형용사처럼 쓰인단 말이죠. 유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유스풀이 된다는 그것만 머릿속에 한다면 아래 아버지는 어떤 의견이 있어. 그런 의견을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 뜻이에요. 즉 원래는 이게 간용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of the opinion이 think란 뜻이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be of the opinion 그러면 아버지는 생각해. 그렇게 그냥 think로 하시면 돼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냥 생각해. 뭘 생각해? 데디아를 생각해.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싱크로 꼭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어떤 시험에 나오시게 되면 이거를 반드시 그냥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모르셔도 충분히 이렇게 되면 다 은영이 되세요. 제가 지금 그 수능을 그냥 푼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 아버지는 생각해. 어떻게? 이때 그 형용사에 더가 붙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명사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네, 맞아요. 더 리치니까 부유 안에서 더가 붙었다는 얘기 명사가 됐다는 거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더 리치 이렇게 리치 할 때 뭐 리치맨 하지 말고 더 리치 하셔도 되고요. 부유한 사람을 보통 통칭하는 거죠. 자, 어, 이제 부자가 are not always happy예요. 항상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그거 생각해. 그놈 항상 얘기해. 뭘 얘기해? We can feel happy.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 뜻이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뭐 할 때? 이렇게 이제 부사절에 when이 나온 거죠. 자, 당연히 이제 대절 나오겠죠.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람들한테 봉사할 때. 자, 한 다음에 또 나왔네요. 부사절이 또 나왔죠. even if. 자, 심지어 머물지라도죠. even if. 심지어 우리 봉급이 작더라도, is small. 네, 작더라도, 우리가 남한테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his daughter는 is sure. 나왔네. 이제 어제 제가 했던 거. 이렇게 지금 be sure of가 나오면 확신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의 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be sure to가 되면 틀림없이가 돼서 만약에 his daughter가 된다면 내가 그의 딸이 이렇게 할 거라고 틀림없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 판단하는 걸 뭐 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뭐 회화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정말 이건 참 그렇죠? 내가 확신하는 건지 정말 그 사람이 확신한 걸 남한테 전달해야 될 때는 예를 들어 그 he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he was sure of 이럴 때는 그가 확신하는 거고 I was sure of 하면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he is sure too 이러면 내가 확신하는 거야. 그는 뭐 할 거야 틀림없이 이렇게 내가 남한테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 이제 몇 번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이것도 맞춰야 되니까요. 자,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형식의 문장이 끝났는데 형식을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동명사가 해피인데 동명상에 뭐야? 의미상의 주어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자는 매우 행복하다고 확신해. 그에 따른 그 얘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들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지금 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쵸 여러분? 네. 자 다음 5번이에요. 자 in passing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자 여러분 adulthood는 성인이죠 성인. 자, adolescence는 그 뭐니 청소년기를 보통 얘기하죠. 청소년기인데요. puberty는 사춘기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저기 뭐냐 puberty는 그 사춘기인데 신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adolescence는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신체적으로 이 뭐 할 때는 puber를 써주고 그게 아니면 adolescence를 써주시는 게 낫습니다. adolescence, 뭐 이렇게 써주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러니까, 아, 그 뭐니, 소년기에서 이렇게, 청년기, 뭐 청소년기에서 이렇게 어른으로, 뭐야, 진행하고 있을 때, 진행하면서, 이게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진행하면서. 즉, 이걸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신경 쓰지 절대 마시라는 거야. 그쵸? 진행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함에 있어서 괜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옛날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고 얘가 없어도 뭐가 되죠? 지금 이렇게 부사 구문이 되죠. 부사 구문이 그쵸?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죠? 부사 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이렇게 그냥 대신에 분사구든 부사구든 어떻게 이렇게 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때로 하시면 뭐뭐 해서 뭐뭐일 때 뭐뭐 하면서 어 뭐뭐에 선대 as만 좀 조심해라. 뭐뭐로써가 있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성인으로 변할 때 이렇게 변할 때 그죠? 변할 때 legal restriction. 자, 합법적인 그 법적인 restrict는 제한하죠. 제한시키다죠. 자, 뭐를 제한하다. 대부분 삼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다 동사는 거의. 자, 명사니까 이게 법적인 제한이 수동태 문장인데 thrown off니까 아 thrown off니까 뭐죠? 집어 던져진다는 거죠. 벗어 던져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그 있잖아요. 뭐 몇 세 이하는 재산을 뭐 부모가 관리한다는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벗어난다는 거죠. 법적 제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이제 직역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탁탁 나올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은역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얘기했죠. 안 돼요, 그게 잘.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역을 먼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물질이 내가 주제가 인간이라든가 이렇게 진짜 행동의 주체가 아닌 어떤 것들이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뭐니 그 주어 자리에 오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수동태 문장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당연히 네. 자, 어제 일례가 있었죠. this shirt need ironing 할 때, 이거는 아이어닝을 다림질을 필요로 해. 이렇게 이제 to be 뭐니 ironed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그거까지 이제 배우신 거죠. 자, 그래요. 맞아요. all reaching their majority. 이때 majorit는 다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인. 그쵸? 성인이에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럴 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인이 되었을 때, 원래 온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들어가면 as soon as예요. 뭐뭐 하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뭐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영화 그거 줄거리 그거 하시면서 on to 이렇게도 나오죠. on to arrive 하셔도 되고 arriving. 그러니까 배가 도착하자마자 불태워졌다. was destroyed. 그렇죠? 네. 자, 그런 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on reaching 이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들의 뭐 할 때 도착하자마자 이건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as soon as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건 이제 알고 계셔야죠. 해석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들이 이렇게 성인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젊은 남녀는 이렇게 는 뭐를 얻다죠. 얻다죠. 얻다.
네, 얻답니다. 뭐를 얻어요? 새로운 권리와 거기에 상응하는 부응하는 responsibility를 얻는다. 책임감을 동시에 이제 얻는 거죠. 어테인은 획득한다죠. 획득한다. 네, 맞습니다. 어, entail은 수반하다죠. entail. 저번에 나왔죠. 수능에서 나왔죠. 수반하다. 수반하다는 포함하다라는 include라고 뜻하고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에 저기 엔트레일이 되면 뭐지? 내장이 된다. 이렇게 하나씩 그냥 이제 알고 계시면 되죠. responsibility, hold, 이건 그렇다. hold responsibility는 뭐예요? hold responsible, hold responsible. 어디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야. hold가 들어가면. 이것도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음. hold 다음에 이렇게 responsible이 나오면 이건 책임을 져야 돼. 야, 만약 이 작전을 실패하면, 너한테 responsible to, 여기에, 니들은, 책임을 져야 돼. 이 뜻이에요. hold responsible. 책임을 져야 돼. 그 뜻이에요. hold가 들어가면. 네. 어디에 책임을 져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그쵸? responsible with, responsible for, 뭐, 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알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When he was a boy.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래서 부사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he was deeply ashamed.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형식. 이제 감정이 나온 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냥 딱 해서 이게까지 동사에서 이 형식 문장을 끝난다. 당연히 이제 3형식 문장이 뭐니, 이 형식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건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ashamed는 뭐예요?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 걸 deeply니까요. deeply니까 shame 했으니까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어. 자, being sent예요. being sent. 자, sent니까 뭐예요? 이거 수동태 문장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보낸 거죠. 보내진 거죠. 보내진 거야. 어, 누구한테 뭐 아버지한테 보내줬겠지. 뭐 엄마나 그죠? 가족에 의해서. 자, being sent to the pawn broker. pawn broker니까 뭐예요? pawn broker는 전당포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pawn broker니까. 자, 폰은 폰샵이 전당포죠. 폰샵. 그쵸? 네. 그러니까 수푼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접하려고 그 전당포로 보내진 거야. 그쵸?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죠. to the 폰샵에 보내줬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스푼을 가지고 폰샵에 보내줬어. 그 얘기는 스푼을 이제 전답에 맡기려고 라는 얘기겠죠. 네. 자, 다음은요. with did, and when, 그리고 and when, 그가 had to go, 뭐뭐 해야만 했을 때, to the grocer, 그 우리말로, 우리나라 치면 좁은 그 잡화, 식품, 우리 구멍가게 거죠? 구멍가게, 일종의 구멍가게, 그러니까 가게로 이제 가야만 했을 때, 그쵸? 가게로 가야만 했을 때, 뭐를 사려고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For a bit of tea. 이렇게. 차 조금하고, 그 다음에, 뭐 설탕 한 봉하고, 이렇게. 수량을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물질명사 수량을요. 그쵸? 네. 이걸 하려고, 네. 뭐니, 그, 가게 가야만 했을 때, 그리고 the grocer, 가게 주인이, grocer니까요. 가게 주인이, look at him. 자, 그를 보고 얘기했어. 자, 뭐라고? not until 이렇게 나오면 뭐 할 때까지 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ot until.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알고. not until. 자, 뭐뭐 할 때까지는 안 돼. 그 뜻이에요. 그쵸? 뭐 할 때까지는 안 돼? you pay. 한 다음에 주어 이제 나오죠. 뭐 할 때까지는 안 돼. 네가 돈을 낼 때까지는 뭐 한 것 이렇게 이제 것 나오죠. 네가 나에게 빚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를 쓰인 거죠. 네. 이게 이제 2017년인가? 아니, 뭔가, 아무튼, 수능 문제에 나왔어요. 어법상이죠. 문맥상 틀린
단어가 아닌 어법이라는 얘기는 문법상 틀린 건데, 얘가 화 나왔고 정답은 대시였죠. 화 대세 차이는 이제 문장 여기를 보면 다 꽉 차 있으면, 이건 뭐니, 저기 뭐니,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문장에 안 차 있으면, 당연히 화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화시. 그쵸? 지금 이것도 you, owe me,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이건 owe는 사형식 동사니까요. 그쵸? 꽉 찬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이렇게 갚을 때까지는 안 돼. 자,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 He would die of. 자, 이때 이 ove는요, 뭐로 죽다 할 때, 병 때문에 죽다 할 때 die for를 쓰시면 안 돼요. to die for는 그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될 정도야. 어, 조국을 위해서든 뭐 그녀를 위해서 아니면 그럴 정도로 그녀는 아름답다 할 때 뭐 die for를 쓴단 말이야. to die for. 그죠? to die for. 지 이거 일단 뭐 때문에 die가 들어왔을 때 뭐 때문에 죽었어 할 때는 이렇게 ove를 써주시면 돼요. of shame. 그러니까 수치심 때문에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would니까 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would도 항상 많이 이렇게 써요. he would die, he would die. 자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수치심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았다고 이렇게 할 때 would를 많이 씁니다. would가 참 많이 쓰이죠. 치축을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자 이렇게 보통 die of나 from을 써줘요. from shame도 쓰고 die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쓰시는데 of를 많이 써주시면 편하고요. 이건 이제 of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말 예를 들어 die of cancer하고 die from cancer하고가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하신다면 뭘까요? 네. 다이 오브 캔슬은요, 다이 오브 캔슬은 암이 직접적인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die from cancer는 암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 그 몸이 그럼 이제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런 약한 속에서 다른 병이 온 거죠. 예를 들어, 폐 문제가 왔다던가 해서 직접적인 사인이 그게 아닌 다른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병이 암이 일으켜가지고 죽은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될 때 보통 이렇게 간접적인 원인일 때 from을 쓴다고 많이 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die of 이렇게 die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die of 하시면 대부분 다 알아듣는데 뭐 이제 꼭 정말 이제 공부를 이제 아니 영어를 정말 그렇게 정확하고 잘 하고 싶으시면 die from 이렇게 하시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네. 하지만 네. 뭐 그는 가난 때문에 죽었어 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네. die from poverty, die of poverty 뭐 그쵸? 보통 commit suicide라고 하죠. commit suicide. 그 이제 자살은요. 그쵸? 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오늘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에서 정말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또 의미상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자,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적어로도 쓰이고, 주어로 쓰이고, 이렇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여기서 동명사의 기본적인 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의 간형종 용법 해가지고 이제 그 한 페이지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독해 연습을 문장에서 이 동명사의 관용어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내일은 관용종 용법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